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또 올리게 됐죠.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11월 6일 기준 최근 보안 사고 사례를 좀 재밌는 것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최근 보안 국내 사례인데, 며칠 전에 이제 개인 정보 쪽에서 월급쟁이 부자들하고 이제 박자 컴퍼니 쪽에서 과징금을 처분했던 소식이에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토스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것이고,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실제 이제 해킹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입니다. 두 가지 사건 모두요. 그래서 이게 월급쟁이 부자들부터 우선 보면은 어떤 정보였냐면은 그 시스템에 해킹인데 데이터베이스 해킹을 당했어요. 약 한 10만 명 정도 이상의 유출이 됐는데, 과징금을 보면 이제 5천만 원 정도, 그다음 과태료 27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의 과징금을 맞은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과징금들이 점점 높아지긴 합니다. 토스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10만 명 정도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볼 때는 어떤 거냐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방화벽 등들이 없었어요. 이게 중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뭐 IP도 하나도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아마 이제 중간 서버에 요것들을 믿고 그냥 했는지, 아니면은 전혀 이제 보안에 대해서 좀 생각하지 않고 구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인증 수단이 없었어요.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접속이 가능한데 관리자 계정 같은 것도 비밀번호조차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외부에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냥 IP만 알면은 접속이 가능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하게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서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이었었다 라고 이제 좀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SQ 인젝션 공격을 했었습니다.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는 유출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웹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런 민감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SQ 인젝션 공격을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통해서 외부에서 정보들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킹 사고들이 이제 두 개가 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월급쟁이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설정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보안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국방부 쪽을 포함을 해서 여러 이제 디도스 공격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건 전쟁이죠. 전쟁에서 북파병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위쪽에서 이제 북파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막 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해커들이 저희 나라로 좀 타겟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제 기준으로 국방부 쪽에서도 이제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디도스 공격으로 이제 잠시 동안 중단이 됐다가 지금 현재 대응체계로 대응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한 결과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대응을 하고 계시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9월달, 10월달 정도에 저희 정부기관들과 금융회사 쪽으로도 디도스 공격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도스 공격들을 대응을 할 때 뭐 장비 쪽에서도 자동으로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있겠지만은, 사실 요거를 직접적으로 마주치면은 대응 상당히 이제 좀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쪽에서도 이제 KR 서트를 통해서 이러한 대비에 대해서 보안 강화를 권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장비도 이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인터넷 쪽에서 같이 이제 대응을 한다. 디도스 이제 세이프 존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을 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안내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 기준으로 안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 들어오면은 한번 이쪽으로 이제 연락을 해서 같이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랜섬웨어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 짜잘한 사건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할 것이고요.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종류 유형들이 이제 현재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발생했던 뭐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같은 건 아직도 유행으로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레즈라고 하는 그 랜섬웨어가 이제 2024년도 좀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교한 랜섬웨어 변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 거보다 이제 조금 이렇게 수정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애니메이어 같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들을 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독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앱 애니런이라고 하는 자동화 웹 서비스 쪽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바로 이러한 이제 사이트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제공해주는 웹 호스팅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공격자들이 이 도메인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적으로 이제 차단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플랫폼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회 목적들이 이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좀 사용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요거 서비스 같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랜섬웨어를 걸리면은 실제 악성 서버 쪽하고 통신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제어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랜섬웨어들이 단순하게 파일들을 이제 잠긴 파일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요 악성 코드 같은 경우의 특징이 이런 확장자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리고 리드미 파일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어디다가 이제 돈을 보내라 라고 하는 이제 경고문이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악성 서버 쪽하고 연결을 하면서 이제 개인 정보들을 탈취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 호스팅 쪽에 우회하는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뭐 이렇게 고객들 쪽의 PC들, 그 다음에 임직원들 PC에 이런 확장자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런 랜섬웨어가 최근에 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은 좀 대응하기 좀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도메인 정보들도 유심히 좀 보시면서 보안 장비 쪽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미리 좀 파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짧게 오늘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후에는 또 좋은 정보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